자, 건설 기능 향상 분야 우리 교사님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늘 장미 향기 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남자, 제 이름은 조명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은 효과적인 수업 실행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기능 향상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합니다. 대사상가이시며 교육자이신 이 공자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준비하고 시작하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 우리는 건설 기능 향상 교육 과정에 이 공자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수업은 어떤 거였습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갖다가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교육 방법이다. 우리는 그래서 공자님 말씀대로 직접 해보도록 교육생, 훈련생인 학습자들이 직접 가능한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짜보자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품질 향상 측면에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훈련교사 선생님들은 첫 번째, 이 모여서 떠드는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거꾸로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토의, 복습, 질문 활동을 수업 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모여서 떠들게 하자, 거꾸로 수업을 하자, 그 다음에 토의, 복습, 질문 활동을 해보자 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모여서 떠들게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은 초, 중, 고 대학원을 막론하고 바로 학습자들을 졸게 하거나 자게 하는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재미가 없죠, 대부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커다란 우리의 개선 화두인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추천드립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 수업 교육장에 들어가시면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눈을 보고 마주보는 일자형 개별 학습 구조로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을 좀 과감하게 개선합시다. 어떻게? 오른쪽의 그림처럼. 네. 최소 4명 내지 6명이 이렇게 디귿자, T자형으로 모둠으로 앉아서 둘러앉아서 서로 자기네 팀 팀원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리 배치를 바꾸는 것만 해도 일단 최소 10% 이상 교육과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요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상호 협동 학습, 일명 유대인의 하브루타 공부 방식을 하자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건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이고요. 그 하브루타 학습법은 무엇이냐? 바로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하브루타의 학습 핵심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상대자가 야 나는 너의 의견에 이건 동의하지만 이거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 또 하고 반대로 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서 A와 B 상호간에 서로 읽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그러면 또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서 계속 친구 간의 대화와 토론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말 중요할까? 의문이 가세요? 네.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죠. EBS에서 2014년도에 방송했던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은 EBS에서 실제로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공부 방식 시험 때 어떻게 합니까?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서 조용하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수업하는 실험군 1 실험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브루타 방식으로 마음껏 떠들면서 수업하는 실험군 2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한 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 문제는 단답형 문제, 수능형 문제, 서술형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실까요? 시험 결과가 어떤지. 빨간색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실험군이었고, 파란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브루타 방식으로 떠들면서 묻고 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답형, 수능형, 서술형 모든 시험 문제에서, 모든 유형의 시험 문제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떠들면서 말하는 방식의 공부 방법이 훨씬 점수가 높았습니다. 평균을 보시면 조용히 공부하는 방식이 48점인데 비해서 하브루타 방식으로 떠들면서 공부하는 방식이 76점으로 평균이 무려 28점입니다. 대단한 점수죠. 네. 자,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거자를 하나 더 드리면은 미국의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자, 예를 들어서 수업을 1시간 받았어요. 그리고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공부 방법별로, 수업 방법별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자, 강의 듣기. 그러니까 기존 방식대로 교사가 열심히 얘기하고 학습자는 그냥 듣는 방식. 이 방식으로 했더니 24시간 뒤에 100가지를 알려줬더니 몇 가지? 딱 5가지밖에 모르더라. 5%. 자, 두 번째. 이제 이 교사는 조금 나아요. 자기 읽기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뭐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시켰죠? 예, 읽게 했습니다. 요런 활동을 했더니 10%. 100가지를 알려주면은 그 중에 10가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실제 해보기. 벽돌을 쌓거나 도장을 하거나 방수를 하거나 타일을 붙이거나 이런 우리가 실습을 많이 할 텐데, 이런 실제 해보는 수업을 하면 75%. 100가지를 알려주면 7개 다 75%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서로 그걸 설명하도록 하는 거 아시겠죠? 내가 보니까 타일을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수평도 잘 맞고 뭐 줄면 맞추기도 쉽고 해서 좋다. 이런 방식을 학습자들이, 교육생들이 경험한 것을 갖다가 공유하게끔 이렇게 해주면 그 수업은 90%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 방식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 방식을 바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 또 그냥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난이도라는 거. 첫날 수업 때, 첫날 이렇게 오프닝 강의를 갖다가 과정을 소개할 때 교사가 미리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1번부터 15번까지 각 번호를 적은 쪽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서, 근데 내가 교본이 10번이야. 10번인데 10번을 뽑으면 이걸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내 번호가 아닌, 내 교육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하나씩 다 나눠 갖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 뽑은 번호가 바로 비밀 친구, 마니또. 마니또는 이태리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딱딱한 교육을 받으러 올 때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수업 빼먹지 않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몰래 하다못해 커피 한 잔도 타주고, 칭찬, 잘한다는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비밀 친구로서. 그래서 그건 언제 밝혀지냐? 마지막 수련 날, 이제 나의 마니또는 누구인지 이제 그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상호 간의 이런 관계 형성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팁으로 드리니까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업은 이제 거꾸로
교실, 거꾸로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1교시 수업에서 제가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수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뭐 몇 분씩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적어 놓은 세부적인 시나리오다는 말씀 드렸어요. 예. 이 교환을 생각하시면서 자, 거꾸로 수업은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강의했던 수업 방식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꾸기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오늘의 수업의 핵심 포인트가 될 내용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미리 핸드폰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한 5분 또는 10분 이내에 수업을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한 걸 가지고 먼저 학습자들이 볼 수 있도록 미리 그걸 핸드폰에다 다 이렇게 뭐 카톡으로 공유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당일 아침에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미리 보내주고 선수 학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면 혼자서 열심히 뭐 그냥 열정적으로 수업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를 또 우리 교사가 준비합니다. 실전 문제는 동영상 내용의 작업 순서, 작업 흐름도에다가 조금 포인트가 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실습 과제. 이 실습 과제를 준비해서 이제 제공합니다. 동영상 보고 나서 자, 그러면 실습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겠습니다 해서 팀으로 구성해서 실습 과제를 해볼 시간을 주죠. 실습 과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행해서 이 결과 이뤘는지를 갖다가 팀 단위로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사가 모범 답안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은 잘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안 됐습니다. 다음에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방식을 바꾸면 굉장히 수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 거꾸로 교실 또는 거꾸로 수업을 설명해 드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부적인 사례나 팁을 아시고 싶으면 2014년도에 EBS에서 2015년도에는 KBS에서 이렇게 거꾸로 수업, 거꾸로 교실 이런 방송들을 시리즈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조회하시면은 다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세부적인 내용, 거꾸로 수업이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충 수업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제 각종 논문을 찾아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논문은 이것을 뭐 사전 단계, 사전학습 평가 단계, 사전학습 연계 단계 해서 사후 성찰까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도 별로 없고 우리 훈련교사님들이 그냥 마음의 부담을 팍 덜어드리기 위해서 딱 한 장에 준비해서 한 장. 요 6단계만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시죠? 네, 요 정도는 뭐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수업할 내용을 사전에 동영상으로 촬영하십니다. 촬영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해 주셔서 미리 보고 오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본 수업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학습자들을 갖다가 교육훈련생을 팀으로 구성하는 거야. 인원에 비례해서 2명, 4명 또는 6명을 한 팀으로 묶어서 팀을 구성합니다. 팀을 구성하고 팀명도 정하고 또 이 중에서 팀장도 뭐 정하고 또 임무, 기타 임무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깔끔이라고 했는데 깔끔이가 하는 일은 수업 중간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책상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업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깔끔이가 이렇게 주변 정리를 다음 수업을 위해서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 하나씩 부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교육생들이 수업 동영상을 보고 풀어야 될 실습 과제를 제시합니다. 실습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도 형식의 작업 순서도 하고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업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따 또 이렇게 좀 흐름도는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이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다. 학습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표정이면 우리 또 선생님들이 구원투수로 나서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이 실습 과제를 흐름도 작업 순서도 그대로 해가지고 아주 모범 표준으로 한번 시범을 보죠. 시범. 네. 예를 들어서 벽돌 쌓는 조적이면은 벽돌을 쌓을 때 단계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또 미장하는 경우는 미장하는 순서를 차곡차곡 시범을 보여주죠. 시범.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팀 단위 최소 2인이죠. 아까 여기 팀을 구성했으니까 이 팀 단위로 과제 수행을 하는데 이때 뭘 하게 됐습니까? 하브루타 방식에서 대화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제 수행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팀 단위로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갖다가 이제 대표자가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소감을 나누도록 하는데 여기서의 소감은 우리가 역량의 3요소인 지식, 스킬, 태도 중에서 지식이나 스킬보다는 태도적인 관점. 아, 제가 오늘 이걸 수업을 해보고 나니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잘할 수 있다는, 현장에 나가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 대한 소감을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범답안이 될 만한 정답을 교사 선생님이 이제 공유해 주는 거고요. 공유해주고, 그 다음에 발표한 거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때는 만약 설사 잘못한 게 많더라도 2대1 법칙. 칭찬을 최소한 2개 하면 그 다음에 지적은 하나만 해라. 이렇게 2대1 법칙으로 칭찬을 보다 많이 해주고 지적은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잘한 팀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한 500원짜리 이런 사탕이라든지 이런 거 선물로 준비해서 하나씩 팀 단위로 선물을 주면은 별거 아닌 건데 심지어는 나이 60 이상 드신 어르신도 건빵 과자 한 봉지 그거에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소품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실습과제를 갖다가 작업 순서도 하고 수행할 실습 이 실습과제를 먼저 작성하고서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찍고 그 순서에 맞춰 찍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 줄줄줄줄 그냥 동영상 그냥 찍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꼼꼼해서 저하고 비슷한데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해서 한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돼야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순서는 상관없다. 다만 이런 동영상 내용이 사전에 학습자들한테 전달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6가지 기억하시면 거꾸로 수업 가볍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SBS에서 2018년도 방송에 됐던 그 골목 식당의 동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내가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찍을 것이냐 하고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했듯이 작업 순서도 흐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전공 분야의 조적, 타일, 그다음에 방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는 좀 효과적으로 학습자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동영상 찍을 때 어떤 표정도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네, 동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소랑 돼지를 그냥 같은 비율로 네. 1대1 네. 비율로 같은 비율로 해서 저 그 전까지는 돼지고기 막 안 섞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그거 먹고 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섞어야겠군요. 빵가루랑 계란이랑 조금은 잘 불 수 있게 불면 이제 좀 더 빵가루가 부드러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섞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섞어주시면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뭉쳐지면 이제 다 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사실 아까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네. 사실 공기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주신 다음에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제 구우시는데 여기서 기본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을 눌러줘야 돼요. 익으면서 여기가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도 연습을 하셔갖고 이 정도 눌러주면 모양이 딱
평편하게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기름을 굽는 거는 어쨌든 기름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거는 뭐 야채건 뭐건 그렇죠. 해보시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동영상을 갖다가 먼저 찍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작업 순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찍을 수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작업 순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보시면은 이런 몇 가지 기호를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 안 됩니다. 첫 번째 단말 기호,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겁니다. 타원형이죠. 처리 기호, 사각형입니다.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를 표시합니다. 입출력, 이쪽 부분 이렇게. 그다음에 준비 기호, 육각형이죠. 뭔가 재료 준비 같은 거 이런 항목들을 적습니다.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포문은 반복되는 루틴을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동영상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봤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함박스테이크 작업 순서들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함박스테이크 만들기죠. 시작이에요. 함박스테이크 만들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형 뭐죠? 육각형은 준비해. 재료 준비.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빵가루, 기름, 타이머, 물 등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이 배우는 사람은 그동안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합쳐 쓰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비율 1대1 비율로 하면 맛이 있구나. 이런 굉장한 노하우 팁을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달걀과 빵가루를 섞어 불리고 그 다음에 함께 넣고 섞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노하우가 나오죠.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돌려요. 한 방향. 이걸 뭐 양방으로 돌리는 것에 비해서는 한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이게 또 맛을 결정하는 데 또 중요한 요인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잘 뭉쳐졌는가? 뭉쳐지지 않았으면은 계속 이렇게 함께 놓고 한 방향으로 섞는 작업을 계속 만족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뭉쳐졌으면 몇 번 치대주는 거죠. 치대죠. 치대줘서 그 다음에 동그랗게 가운데 이 구멍을 내는 게, 모양을 내는 게 이게 또 노하우. 고개 부풀어 오르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됐을 때 아주 진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냥 요리하는 거 봐서는 모르는 것을 상세하게 그런 노하우들을 섞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토의하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질문 활동을 잘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실습과제를 주고서 이제 팀별로 이제 과제 수행 시간을 주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하브루타 방식을 하려면은 토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했지 않습니까? 학습자들끼리 서로 팀 안에서 막 다양한 의견을 하는데 그래서 뭐 많은 걸 기억하지 마시고 토의하면은 딱 이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잘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의하는 방식에서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기법은 뭐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질보다 양.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 이건 별로 좋은 의견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뜻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 좀 꺼려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양적으로 많이 최대한 내도록 그렇게 안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훈련생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B라는 사람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에이,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거. 그런 걸 의견이라고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분방. 그래서 정말 어떤 쓸데없는 얘기 같은 어떤 얘기 하더라도 자유분방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과 개선인데 결합은 이런 거죠. A라는 친구가 한 5가지를 얘기했고 B라는 친구가 한 3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C라는 친구는 아무 의견 안 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A가 낸 의견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B가 낸 의견 3가지 중에서 1가지 해서 합치면 뭔가 새로운 게 될 것 같아. 이런 게 결합이죠. 결합. 그래서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또 제3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고. 개선은 뭡니까? 개선은 B라는 친구가 한 5개 의견을 쫙 냈는데 4개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은
조금 다른 걸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C라는 친구가 이게 B분이 내신 의견이 굉장히 좋은데요. 다섯 번째는 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역제안을. 수정 제안.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완벽을 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합과 개선. 그래서 정리하면 브레인스토밍의 네 원칙, 질보다는 양. 그다음에 비판 금지. 그다음에 자유분방하게. 그다음에 결합과 개선을 활용하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만 잘 토의에 이용해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복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7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효과적인 복습 방법 7가지 중에 첫 번째 윈도우 패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창틀 채우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4지 한 장씩을 나눠줍니다. 아시겠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복습 단계에서. 그러고 나서 학습자들 하여금 A4지에다가 9개의 칸을 그리게 합니다. 9개의 칸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칸에 어떤 그림이 된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해서 뭔가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정말 자기한테 좀 끌림이 있는 이런 것을 정리해보게 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좀 예쁘게 그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한 거고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창의적 명강의 오경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타 기관에서 창의적 교수법의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날 때 저는 이걸 잘 활용하는데 수시로 모든 분들한테 자,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창의적 교수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윈도우 패닝으로.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9개를 정리했어요. 그렇죠?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강생 중심의 수업이 중요하다. 이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환을 작성해야겠구나. 세 번째는 동영상을 잘 활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날 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그린 윈도우 패닝 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기념사진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이것도 전송해 드리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윈도우 패닝 이용해서 수업이 끝나면은 핵심 키워드가 뭔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입니다. 이 분류하는 방식이 뇌 구조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창의적 교수법, 제가 수업하는 10개의 모듈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또 선생님들도 본인의 수업 내용을 이렇게 뭐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 프로그램 쓰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면은 훨씬 분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탁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네. 세 번째는 탑 10 리스트.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종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수업 기간 동안 여러분이 들으신 많은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 10가지만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핵심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쭉 적어보면은 이거를 몇몇 거를 딱 모아보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스스로 역시 복습해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 문제, 액션 플랜입니다.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만한 것, 즉시 할 것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한 일주일 이상 연습이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발표시키는 거죠. 그래서 액션 플랜 실행 계획 작성. 다섯 번째는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초성에서 뭐 기억이면 강의, 교사 이런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으시면은 뭐 조정,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읍이면은 방수. 뭐 방수의 또 세부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보게 합니다. 그럼 뭐 처음에 막 쓰다가 생각도 좀 안 나면 막 책을 찾습니다. 요제를 찾아서. 그러면 그때 신나는 음악 좀 틀어주면 아주 신바람나게 합니다. 그냥 막. 네? 이런 거 할 때는 시간을 길게 주면 안 돼요. 한 1분이나 2분 주고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50개 이상 쓴 사람한테는
뭐 스티커 하나 준다든지, 간단한 무슨 뭐 정말 껌 하나 준다든지, 캔디 하나 준다든지, 뭐 이런 작은 선물을 준비하시면 의외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갤러리 워킹입니다.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면은 유명한 작품들이 쭉 걸려있는 화랑을 다니면서 이렇게 관람을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작성한 것들을 이렇게 벽면에다가 쫙 붙입니다. 붙여놓고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바람 나는 음악을 틀어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갤러리 워킹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한 것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한번 쭉 보시면서 구경하시면서, 또 필요하시면 매직 들고 다니시면 거기다가 보충으로 기록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3일 학습입니다. 가르쳐보는 거죠. 직접 배운 것을 가르쳐보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로 하브루타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설명할 때 잘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 만약 설명이 시원치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자, 그럼 마무리 단계 활동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이제 배운 거를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크게 효과적인 수업 실행 전략으로 역시 3가지를 제가 강조했어요. 많지도 않아.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모여서 떠들게 해라. 좀 교사 일방적인 수업 방식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에서 상호 협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험에 의해서 결과 나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수업을 하자.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6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딱 2가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과제, 작업 순서도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실습 내용이 좀 첨가된 실습 과제를 만드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에서는요, 교사가 정작 수업 당일날은 여유가 있어요. 언제 바쁩니까?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실습 과제, 이게 작업 순서도 그려야 되고, 뭐 약간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핵심적인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준비 단계에서 좀 더 시간이 들어가는데, 대신에 수업 당일날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교사가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만, 시범만 보여주고서 학습자가 하도록 하고, 교사는 쫙 스캔하면서 우리 팀 잘하고 있구나. 이 팀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가서 살짝 팁만 주는 거예요. 코칭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수업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 올리지 않아도 만족도 잘 나오고 학습자들 이해도 짱입니다. 아시겠죠? 3번째, 토의 복습 질문 활동인데, 토의는 많은 거 필요 없다. 브레인스토밍 4원칙만 잘 준수해도 효과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습 방식에는 윈도우 패닝부터 3일 학습까지 제가 7가지를 해드렸어요. 7가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질문하고 이런 방식이 3일 학습. 하브루타 방식의 3일 학습에 통해서 대답하고 다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차지 수업 끝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바로 즉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좀 연습이 필요하십니까? 각자 적어서 한번 좀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신다면 분명히 실전의 수업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라 저는 자신합니다. 자,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배움을 찾아서 온 훈련생, 교육생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실까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중용 말씀에 따르면 이 사소하고 작은 수업 준비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 여기 남을 감동시키다 했죠? 바로 교육생들, 학습자를 감동시킬 것이고, 그러면 교육생들, 학습자들이 변할 것이고, 그리고 변하면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교사로서의 어떤 보람, 긍지,
이게 마치 마약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이 교육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조금 줘도 상관없어. 아유, 안 봐도 상관없어. 나한테 그런 가슴 떨림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꼭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실천하실 거. 작지만 사소한 거 한 가지라도 반드시 꼭 실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죠? 우리 건설 기능 향상 분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세요.